경매하면 좀 진입 장벽이 높아요. 좀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걸 깨자는 거야 내 말은. 어렵다. 누가 자꾸 어렵다고 그래. 어려운 거 어렵다고 하지. 안 쉬운데 어떻게 쉽다고 합니까 누나? 나 처음이요. 이 누나도 제정신은 아니야 보니까. 그럼 초보는 그런 거 빼고서 구하면 되겠네. 이제 쉽네. 안 그치? 어렵네, 안 어려워. 그렇지. 아이고. 그런 문구 없는 것만 하면 되니까. 네,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드는 시간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너무 이야기에 홀려갖고 책 홍보를 한 번도 못 해드렸네.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싱글맘뿐만이 아니라 싱글데드도 괜찮고요. 싱글맘을 준비하시는 분, 싱글맘이 됐다가 다시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 다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런 아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재밌고. 그래가지고 초보자들이 겪을 만한 것들, 에피소드들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전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인테리어, 그 다음에 매매 노하우, 임대 노하우,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볼 수 있는 간단한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그 풀이를 해서 이게 지금 아마 그 인쇄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을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26세까지 발행이 지금 됐었어요. 30 몇 세예요. 지금 이제 곧 전에 이거마저도 네. 엄청나게. 이 책은 좀 제가 좀 가져가서 아내한테 좀 주겠습니다. 돈 주고 사요. 괜찮을까요? 안 돼? 아니. 이거 하나 못 줍니까? 아우, 그럼요. 아이, 야, 그래. 달라는 걸 이렇게 뻔뻔하게. 이거 하나 못 줘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 관련 우리 실전 고민들 네. 한번 좀 들어봐야 돼요. 네, 경매 고민 관련한. 해결. 네. 예.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네. 실전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 아주 재미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저 독한 우리 작가 형. 네. 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경매 초창기에 우리 쿵쿵나리님의 실제 고민을 찾아왔어. 경매 초창기 이게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몇 년도 이게 한 12년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12년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초보 시절에 이제 막 저도 잘 공부를 하면서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그런 어떤 카페나 이런 데 막 올렸죠.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지금은 뭐가 문제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2000 그거를 제가 어디에 또 올려놓은 걸 저도 아까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걸 이거 어떻게 도대체 찾았어요? 아니, 이거 찾았는지. 찾듯이 저 형 경매했으면 부자 됐겠어. 자, 한번 대단하다. 읽어드릴게요. 쿵쿵나리님이 10년 전 초보 시절에 올렸던 글입니다. 제가 얼마 전 경매를 받고 배당기일이 며칠 지났는데도 무려 낙찰받고 배당기일까지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지났는데 여기 세입자들은 배당기일 시점부터 다시 시간을 달라는 소리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그래서 강제집행 1차 계고를 나오는데 신청인 보고 나오라고 하네요. 물론 처음 하는 거라 제가 직접 법원 가서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입자들에게 명도 때문에 부동산 회사인 척 해서 내가 이제 부동산 회사인 척을 한 거죠.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즉 여지껏 부동산 직원인 척 했는데 내일 신청인인 제가 가서 낙찰자가 되었다고 하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집행관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좀 봐주실까요? 전화상으로는 전혀 봐주실 분위기가 아니라서 만약 제가 내일 현장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진짜 재밌는 사연이네. 아니, 사기친 거 아닙니까? 이게 정확히는 제가 경매대에서 잘 나는 몰라서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설명을 좀 같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제가 낙찰을 받고 네. 이제 명도를 이제 그 사는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하는데 거기 세입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가 낙찰자 아니고 네. 왠지 어디 투자회사 직원인 척하면서 뭐 저희 회사가 이거 낙찰 받았으니 언제까지 나가주세요 뭐 이랬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세입자들이 안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강제집행이라는 걸 신청을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낙찰자가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까지 저는 투자회사의 그냥 대리인이에요. 네, 저희 뭐 이러고 사장님이 그래서 저도 왔는데, 몰라요, 막 저는 잘 이랬는데. 몰라요.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는 당사자 이제 나보고 오라니까 이제 뽀록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면 너 뭐야? 뭐 이렇게. 너 직원이라며!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고 싶은 거지 내일. 그래서 혹시 대리인이 갈 수 없나요? 절대 갈 수 없거든요. 근데 네. 대리인이 갈 수 없나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 뭐 코로나라도 핑계를 댈 텐데. 네. 혹시 가면 이제 뭐 여이씨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제 뭐 잡히고. 거짓말했어 막 이렇게 할까봐 겁이 나는 거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현장에 갔었을 거예요. 예, 가야 그래서- 됐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실제? 가면 실제 가서 네. 이제 증인 2명하고 낙찰자하고 네. 이제 가야지 돼요. 그래서 현장에 그 이제 집행하는 거를 낙찰자 이제 본인 당사자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그리고 증인도 2명. 이게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런 거 무섭단 말이야. 나도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 경매를 좀 꺼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인 게 예. 오해 편견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경매가 법원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경매로 나오는 거는 보통 바깥에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재판은 아니야. 재판은 아닌데 그냥 민사집행법 절차에서 도저히 바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냥 법원이 책임을 지고 땅땅땅 경매로 쳐주는 거예요. 네. 아, 오히려 안전하구나. 그렇죠. 안전하죠. 그러면 좋아. 내가 낙찰까지 받았는데 도저히 내 입담도 그렇고 뭐 설득도 못하고 뭐 왠지 나는 아직 무섭고 뭐 저 사람이 나를 왠지 그 해코지할 것 같고 막 이래서 무섭잖아요. 또 너무 뭐 그럴 미안한 말도 들고 그렇죠. 괜히, 예. 그럴 때는 뭐야? 법원이 진행했으니까 도저히 그 마음이 너무 크면 무섭고 그러면 법원에다가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인도명령 강제 집행해달라. 대신 수수료를 법원도 그냥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아요. 일정량 받고 그럼 우리가 해줄게. 이게 이제 인도명령 강제 집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강제 집행이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그 가서 막 물건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뭐 트럭에 싣고 물품 보관소에 이제 보내는 거죠. 도저히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그 과정에 합의는 여러 차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고. 그렇죠. 제가 한 120건을 넘게 받았는데 네. 딱 한 번 해봤어요. 아, 딱 한 번 해봤어요. 이 강제 이거겠네요. 이게 요거는 사실 거의 앞에서 해결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만 가도 사람들이 아 진짜 강제 집행을 진짜 하러 오나? 처음에는 설마 하겠어. 뭐 우리를 이렇게 내쫓겠어. 이렇게 생각을 겁나서 하는데 빠지는구나. 이렇게 네. 이제 그 미리 집행관하고 예보를 법원에서 해줘요? 그렇죠. 아. 예보를 해주면 아 이게 저 사람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오겠다. 이래서 거의 여기까지 갔을 때는 거의 99% 정도는 다 그냥 거기서 끝나요. 어렵다. 근데 뭐가 자꾸 어렵다고 해. 아, 어려운 거 어렵다고 하지. 아니, 안 쉬운데 어떻게 쉽다고 합니까, 누나? 나 처음이요. 누나도 이거 몰라서 물어봤잖아. 겁나죠? 돌돌돌 떨면서. 나도 지금 이 상황이라고. 근데 이때는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사람 아무도 그때는 교육 당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내 얘기 들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미는 있는데. 재밌으면은 막상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처음 하면 우리도 그럴 것 같아. 아, 나 부동산 직원이 좋겠는데, 아, 진짜 현장에 오라 그러면 나도 어떡하냐. 방송에서 카메라 있으니까 대드는 거지.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나 이거 좀 궁금해. 어쨌든 네. 권리 분석. 빚이 너무 많고 이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슨 권리? 뭐 몇 퍼센트까지 뭐 2억인데 예를 들어서 뭐 1억 8천까지는 괜찮고 뭐 이런 것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권리 분석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고.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 집에 껴있는 부채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전세 들어갈 때도 이거 나는 복잡해가지고. 그걸 부동산 사장님들이 해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정말 이게 제가 이건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좋긴 한데 책에 나와 있어요. 권리 분석 파트가 그렇지. 있어서 그것만 잠깐 읽으셔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더덕더덕 가압류, 근저당, 뭐 압류, 뭐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당연히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경매로 나온 거니까. 네. 그러면 아까도 자 매매가 이 집에 대한 시세가 2억인데 부채가 2억 5천이야. 그럼 바깥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경매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5천 정도 이상의 뭔가에 덕지덕지 지저분한 것들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데 법원에서 이걸 진행을 할 때 자 낙찰자가 됐어. 근데 2억 5천을 떠안고 이거를 낙찰받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주고 이거를 이 기준점 밑으로는 자, 이 사람이 낙찰이 됐다 그러면 다 없어져. 그 모든 지저분한 권리는 다 없어지고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경매의 가장 깨끗한 시스템이에요. 네. 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진짜 좋은 거네요. 그 기준점이 그 권리 분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걸 낙찰받았을 때 네, 어디서부터 아무리 깨끗해지냐? 아무리 200개, 100개가 달려 있어도 요 기준점 하나 밑으로는 다 무조건 말소 없어진다. 나한테는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법원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제품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는데 그 말소 기준점, 그러니까 말소 기준이라는 게 말소 기준 말 그대로 기준점이 돼서 다 없어진단다. 근데 가끔가다 이 말소 기준점 위에 있는 아이가 가끔 있어. 그게 그런 5% 거 10%. 팔면 안 되지 5% 10%. 정부에서. 그래서 아니지. 그래서 매각 명세서 법원에서 요거는 인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고 써놔. 써놓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나는 이런 특수물건 이런 걸 한번 그것도 특수물건이라고 해요? 한번 해보시죠. 그런 것들은 이제 마진이 조금 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쪽박을 찰 수도 약간 있지만 도박 느낌이구나. 네.
뭐 잘하면 또 이제 큰 수익을 벌 수도 있으니까. 그 제가 말하는 건 초보자들 한 이 90%에 대해서 해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데 꼭 그 5% 10%에 더 먹으려고? 아이, 그 자기도 자기 내공이 안 되면서 그래서 그래도 법원에서 얘기해요. 매각명세서요. 이런 것들은 인수 좀 위험하니 주의하셔라. 아니면 조사를 더 철저하게 하셔라. 그럼 초보는 그런 거 빼고서 구하면 그럼요, 되겠네. 그럼요. 이제 쉽네. 아유, 안 어렵네, 안 어려워. 그렇지. 아이고. 그런 문구 없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대표님이 그런 거 하셨던 여지껏 그 많은 사례 중에 그 약간 권리 분석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꼬인 걸 가지고 해서 이건 괜히 했다 뭐 이런 후회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겠지, 있으세요? 분명히. 이건 진짜 손 댔으면 안 되는데. 초창기에 있겠지. 그래, 이거 너무 흑역사라. 그래도요. 이런 거는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렇지. 옛날에 잘 못하던데. 뭐 이런 글도 이렇게 찾아내는데 뭐. 그러니까. 귀여운 글도. 옛날 초보 시절에 네. 이제 막 한 열 몇 개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되는 거예요. 뽕 찾구나. 나 이제 잘한다. 나 이제 잘한다. 주식이랑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유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특수물건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그 5% 10%의 지금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거예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난 좀 이제 하는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축 빌라에 있는 거를 도전을 해서 낙찰 받았는데, 네. 거기 짓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치권.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막 빨간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 이렇게. 돈 주공해도 있잖아요. 짓다가 만 거. 그 유치권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보면 공사를 짓다가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업자들이 그렇지.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내 돈 달라. 여기 받을 거 있다. 나는 받을 돈 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받으면 안 되죠. 그것도 초짜가. 아하. 근데 난 그 뭔 생각으로 했는지 그거를 낙찰을 되게 싸네 이래가지고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하니까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졌죠. 그렇죠. 받은 거야. 받았어요. 받아서 갔더니 막 빨간 실로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문을 따가지고 네. 이제 그 안에는 또 어떻게 다행히 멀쩡하더라고요. 바깥에만 막 이렇게 빨간 글씨로 돼 있고 그래서 청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임차까지 이제 그 내놓기 이제 직전으로 네. 가계약까지 해야 있는데 갑자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유치권자들이 온 네. 거예요. 예. 5명. 예. 이 정도 사이즈 되시는 5명이 오신 거야. 제가 그래서 살을 좀 뺐는데 이 정도 사이즈 왔어요. 그래가지고 5명이 와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 이러고 5명이네. 있는데 그랬더니 아줌마 뭐해 이러는 거죠. 야, 여기 우리 건데 여기 와가지고 뭐 하는 거니? 그래가지고 내가 낙찰자다. 내가 주인인데 그랬더니 이거 뭐 유치권 대금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난 또 이제 약간 아줌마 뻔뻔하고 근데 이 사정 이거 현재 내 집 됐다. 소유권 다 됐다. 그러니까 유치권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응? 뭐 2,500만 원인가 얼마를 못 받은 네. 게 있어서. 그래서 난 못 준다. 그때 초보 시절에 뭐 얼마나 해봐야 500대기 뭐 300대기 하고 앉아있는데 수익. 네. 무슨 2,500 줄 게 어딨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간다 했더니 이제 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은 저기 거실에서 그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뭐 화투 치고 있고 나는 이제 야, 혼자 5명이면 어떻게 2명이 광파나? 나는 이쪽에 그 주방 쪽에서 이렇게 찡겨가지고 혹시 이러고 근데 이제 집이었어요, 그게? 집이었어요. 빌라 이제 신축 빌라. 그렇지. 그래서 나는 주방 쪽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도 대단하고 대표님도 대단하다. 웬만하면 나갈 텐데. 그래가지고 이게 점유율을 우리가 배울 때 유치권은 점유율을 뺏기지 마라 이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머릿속에 점유율 뺏기면 안 돼, 점유율 뺏기면 안 돼. 막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주방 쪽에서 이렇게 서 있고 거기는 이제 5명이서 막 화투 치면서 이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우리 딸내미한테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 그 위험한 순간에 딸을 부릅니까? 그래서 그때 겨울이었었어요. 1월 달인가 12월 달 집에 전기장판하고 라면 한 박스하고 그릇하고 솥단지하고 들고 와. 엄마 여기서 살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5명이 나를 턱 쳐다보면서 그 통화가 다 들리니까 저 또라이인가? 이러면서 나를 이렇게 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황당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말이 안 통해. 원래 유치권 뭐 얘기하면 그래요?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도망갈 줄 나 여기 알았는데. 살래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그 사이에도 이제 기싸움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막 웅성웅성거려. 그런데 이제 나는 막 그 기를 안 죽이려고 그때 한참 강남 스타일이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을 강남 스타일 노래를 틀고 춤췄어? 거기서 막 무서워 했어. 그동안은 이렇게 5명이 막 나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 더 기 안 죽는다 그렇게 하고서 막 강남 스타일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전기장판하고 이제 솥단지하고 라면 한 박스 들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 돌아갈 여자가 아니구나. 그렇죠. 만만한 그렇죠. 여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 들어올 때 막 나를 막 끄집어가지고 막 바깥으로 내동댕이 치더라고. 나도 사이에 그 파카 그 잠바 사이에 놓고 막 꼬잡고 막 내가 그래줘. 막 아줌마 왜 꼬집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바깥으로 내동댕이 쳤죠. 그 5명이 들러가지고 바깥으로 내던지는데.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또 막 왜 안에 이게 내 집인데 왜 니네들이 그 안에 있냐 뭐 이러고 하다가 뭐 하여튼 그래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추웠는데 됐어요? 추워서 집에 갔죠 뭐. 그래서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 아 이게 걔네들이 실제 유치권자이긴 한데 너무 이제 부풀려진 금액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손해배상. 왜냐면 그래도 어쨌거나 낙찰은 내 집이 됐잖아. 그런데 내 집에 저 사람들이 무단 침입을 한 거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그냥 정식으로 해서 네. 돈은 한 푼 안 주고 소송을 해서 오히려 손해배상 받고 예, 그 입성을 했죠. 대단하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가 거기에 그러니까, 여경되는 네. 초짜지. 근데 이렇게는 초보자들이 하면 안 돼. 네, 내가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잘하셨어.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엄동설안에 강남스타일 틀어놓고 남자 5명 있는데 혼자서 춤출 용기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이 누나도 제정신은 아니야 보니까. 제정신 갖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진짜 와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거 어때요? 이제 계획 같은 거 네. 세울 때 자금 같은 거 자금 계획. 네, 경매 진행할 때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뭐 전체 맞아. 자금 계획 이거 세우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감이 내가 전혀 돈을 안 와.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찾아 나서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그게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죠. 내 자금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럼 그 금액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사람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욕심나. 여자들이 백화점을 갔어. 근데 옷이 예뻐. 그러면 딱 가격을 보면 너무 비싸. 네. 근데 집에 오면 뭐야? 많은 거래요. 그것만 생각이 나. 훔칠 그죠? 걸 막. 그 알수 이상하게 뭐. 상상. 그냥 막 머릿속에 잘했어. 계속 그것만 도는 거야. 네. 그럼 며칠 있으면 걔가 우리 집에 와 있다? 희한해 보면. 훔쳤네. 아이 빚 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뭔가의 어떤 그 정해지면 그 목표가 정해지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생긴다는 거지. 아하. 그래서 물론 가장 1차적인 거는 내 돈이 있는 상태의 사이즈 안에서 물건을 검색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응용력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돈이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요 정도의 신용대출 아니면 요 정도의 담보대출을 받아서 조금 더 괜찮은 아이를 내가 우량 물건을 받으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뭐 자금 계획이라는 건 저희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낙찰가의 80% 대출을 해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이게 규제 때문에 네. 좀 사실 힘들어요. 근데 뭐 그래도 생애 최초 무주택자, 네. 생애 최초 무주택자도 어떻게 보면 경매로 해도 취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똑같구나.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생애 최초의 80%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건 엄청 좋죠. 낙찰가의 80%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세의 80%를 쳐줘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아파트 기준은 네. KB 시세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어떤 KB 시세 기준점이 그치, 있어요. 있겠지. 걔를 기준점으로 해서 좀 낮은 거를 해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생애 최초라든지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해주는 있으니까.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하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미 다주택자, 네.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 대출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많이 막아놨죠. 예. 뭐 다주택은 거의 내 안 되잖아. 집이 한 10억이야. 근데 대출이 한 1억이나 2억밖에 없어. 그러면 한 8억 정도에 대한 같은 여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있는 거잖아요. 내 집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그러면 옛날에는 그 8억 정도에 대해서 내가 일부 뭐 한 5억이든 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예 정부가 이제 집을 그렇게 함부로 막 사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좀 못 하기는 했지만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야. 너희 집이 이 정도 금액이 좀 많이 올랐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 2억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줄게. 그래요? 요게 이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네이밍만 조금 살짝 바뀌어가지고 담보로 하긴 하는데 그쵸. 용도 자체를 그쵸. 그냥 돈 필요해서 해주는 거. 이름 근데 이제- 바꿔야겠네. 경매자금 대출. 아니지. 근데 이제 또 대놓고 국가에서는 이걸 가지고 생활안정 자금이니까 정말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써라 이건데 오케이. 이걸 가지고 집을 사라 이거는 아니죠. 보여지는 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 어. 경락대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경락은 뭐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낙찰받았다. 경락. 그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락대출 용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집이 있고 5억짜리 집에 2억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저거 경매로 나온 거 좋아서 샀는데 2억짜리를 1억에 낙찰 받았어요. 근데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9천만 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거를 담보로 어떻게 대출받고 이럴 방법은 없어요. 그것도 역시 그 담보 대출에 대한 성격으로 대출이 나와요. 네. 근데 아까 기존에 주택이 네, 집에- 있으니까 더 퍼센트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죠. 그럼 미리 그러면 확인을 하고 그렇죠. 네. 해야겠네요. 이게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 얼마 나오는지. 그렇죠. 그러면은 주택이면은 그럴 텐데 상가나 이런 것들도 상가는 괜찮아요. 상가는 상가는 한 괜찮아요? 8, 90% 나와요. 그러니까 오, 낙찰이 낙찰이 한 1억 이게. 됐다. 1억에 내가 낙찰이 됐어. 네. 그러면 거의 한 9천, 8천 이 진짜? 정도. 그러니까 상가는 약간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쨌거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주 어떤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출 규제는 거의 하기사 그거는 팔리고 누가 사가고 해야 이게 돌고 도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좀 기본적인 질문인데 지금 어쨌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집값은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약간 그래 보이죠. 그 좀 더 기다렸다는 게 나아요? 아니면 지금 하는 게 낫습니까? 뭐 그건 이제 전문가들마다 조금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도 괜찮아요?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까지 떨어졌을 때에 내가 이제 살 수 있느냐의 차이지 없는 무주택자들은 지금 사는 게 괜찮다. 아. 라고 누나도 요즘에 좀- 투자를 합니까? 지금도? 그럼 해야지. 하니까 나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이거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쉴 수도 있잖아.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아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뜸성뜸성 아까처럼 아까 이제 지방 이런 거는 비조정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 수도권은 조정 지역 조정 지역이 많죠. 거의 네. 수도권 네. 다 조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은 그러니까 조정 특히나. 지역이라는 건 국가에서 뭔가 오를 것 같으니까 조정해 놓겠다 이렇게 구역을 딱 정해 놓은 데가 이제 조정 지역이고 비조정은 지방 같은데 무슨 조정할 게 뭐 있어? 거기 뭘 안 먹고 팔려서 살아서 문제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데 비조정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비조정 지역을 아무 곳이나 가서 할 게 아니라 비조정 지역은 또 대출도 잘 나오거든. 어쨌거나 그 지역의 규제도- 활성화를 위해. 맞아. 네. 근데 아까처럼 이슈가 개발 호재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인지까지 체크를 하고 가서 하면 대출도 잘 나와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어 좀 기다리면 오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경매하면 좀 진입 장벽이 높아요. 좀.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걸 깨자는 거야 내 말은. 저는 그 가장 걱정이 뭐냐면 그런 이제 절차나 이런 것들도 생소하긴 하지만 아까 앞서도 처음에 겪으셨던 그 사례처럼 그 집 안이 텅텅 비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살고 있거나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그렇죠. 근데 집주인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건 자기가 빚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나가주세요라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세입자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여기는 내 대항력 내지는 뭐 거주권 이런 게 있는데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새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나 조금 더 살기를 원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소유자가 그래도 저희가 뭐 들어와서 살거나 팔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보통의 경우 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든 소유자든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재수 없어. 이 집 그냥 싫어. 싫어. 빨리 떠나고 싶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명도할 때 사람들 왜 명도할 때 무서워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그거는 그냥 생각의 상상이야. 차이지 임차이든 소유자든 이 빨리 집이 너무 싫은 거야. 돈 받고 나가고 싶다. 그냥 막 지저분한. 진저리가 나. 이거 재수 없는 집인 것 같고 임차인도 그냥 빨리 내 돈만 그냥 건질 수 있으면 그냥 빨리 이사. 그럴 거. 싶지. 나한테 또 그래, 되는 거 그래.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명도하기가 그 심리만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 그리고 쿵쿵나리님이 딱 새 주인이라고 또 눈 이렇게 뜨고 와가지고 있으면 난 빨리 나가고 싶었어. 그지? 안 와? 일부러 좀 외모를 무섭게 꾸미기도 합니까? 어떤 분위기로 가세요? 아니, 지금은 얘기를 뭐, 할 때는? 얘기를 하러 가실 때는 분위기를 무섭게 근데 해야지. 아까 아니, 지금은 지금도 여전히 저는 투자자 회사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여기서 밝히면 어떡해? 아니 그분들이 이 유튜브를 안 본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는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편이고 그 초보 시절에 좀 웃긴 거 에피소드 얘기를 하면 네. 막 나도 언뜻 들은 거야. 이게 좀 명도하러 갈 때는 조금 뭔가 근엄하고 좀 무섭게 하고 가야 된다. 밍크 코트 같은 거 입고. 그래서 아니 그때는 여름이라도 저기 밍크는 아니었고 여름에 밍크 코트 입고 하면 제대로겠다.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섭잖아. 아까 그 질문도 얼마나 초보적인 느낌이 나. 그래서 명도하러 나 혼자 간 거야. 뭐 누가 있어 없잖아.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여기다 타투 있잖아요. 타투. 붙였어? 아, 이 누나 제정신 아니라니까. 타투를 여기 딱 있잖아. 흑장미
하고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민소매 있잖아. 민소매를 입고 탁 가가지고 뭐 이제 살짝 들어주면 이제 여기가 착하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제 나가실 겁니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계속 보이잖아. 자기네들 머릿속에 안 그래도 그 선입견이 이 경매는 좀 무서운 애들이 하는 건가? 이런 선입견은 있는데 제정신 아닌 것 같은 분이 왔어. 진짜 깡패가 왔어, 깡패가.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뭐. 지금은 안 그러시죠? 지금은 이제 그때 너무 나도 무서우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동원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 그때 몰랐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가성비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누나 가서 사실 문신 안 했어도 됐어. 바로 나갈 거였어. 아무튼 오늘 참 재밌네. 경매가 친근해졌어요. 네. 나는 그 경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선입견 그냥 막 그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 드라마. 그게 잘 안 깨졌어. 나도 사실은 경매하세요 많이 들었는데도 그거 안 된단 말이야. 뭔가 막 사람과 만나가지고 마찰이 생길 것 같고 어렵고 뭐 잘못 낙찰받으면 진짜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렇지 않네. 안 법원에서. 그래요. 저는 그 항상 이사 그 나가시는 분들 그게 임차인이 된 소유자든 항상 이사 갈 때는 가서 휴지 한 그 두루미 그래, 잘하셨다. 그다음에 따로 이사비 이제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사비를 뭐 주어라 이런 어떤 법은 없지만 네네. 따로 따로 이사비하고 그냥 우리 보통 이사할 때 짜장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한 5만 원, 10만 원을 따로 봉투를 따로 만들어 이사비 말고. 누나 착해졌네. 다음 이사 가는 때부터는 잘 풀려서 잘 너무 살았으면 잘하셨다. 복을 주시고. 너무 그럼 이제 잘했어. 두루마리가 이제 잘 풀리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네네. 그래서 드시고 가서 이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더 사서 드시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투자 그 대리인으로 역할을 했으니까 제 그냥 수당에서 그냥 한 5만 원 좀 더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좀 이게 따뜻하다. 넣어주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이나 이제 소유자가 좀 싸가지가 없을 줄 알았던데 생각보다 좀 착하네 이러면서 뭐 고맙습니다라고 뭐 나중에는 한 번씩 자기네 집 사거나 뭐 할 때 제가 꼭 오히려?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혹시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면 전화 주셔라. 그래서 내가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분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2년이 안 됐어도 그렇게 경매가 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요. 그럼 이사비는 얼마를 드려요? 통상 보증금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상이라는 건 없고 네. 저는 수익률에 따라 조금 달리져요. 그러니까 수익이 좀 많다 싶으면 조금 많이 주고 오케이. 뭐 그런 좀 것까지는. 적으면.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야 보통 우리가 경매를 낙찰받아서 그럼 무조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임차인이 자기 1억 보증금을 다 받아가 손해 없는 사람이면 사실 이사비를 안 줘도 되죠. 어떻게 보면 손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근데 뭐 조금 약간 소유자들 같은 경우 조금 자기가 다 부도나서 나가야 된다 아이고. 이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딱 해서. 100에서 뭐 200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주는 편이고 뭐 수익이 굉장히 좋다. 뭐 그런 경우는 옛날에 뭐 500도 준 적도 있고. 진짜요? 아무튼 네.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또 베푸니까 또 잘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어쨌든 갚으는 맞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제 경매에 대해서 좀 재밌게 워낙 풀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랑 함께 해보니까. 그래 처음에는 조금 낯가림이 있었는데 하도 이거 언제 잘 진행해 주셔서 재밌네요. 재밌죠? 저희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기억에서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120건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다음에 한번 그것만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초대 또 해주세요. 흑역사와 에피소드 이런 거는 또 저희가 그때는 책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회원수 늘어났다고 또 저 뭐 방치하지 마시고 네. 한번 또 회원수 많이 늘었으니까 한번 또 아이, 초대를 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예. 다음엔 휴지라도 하나 사오세요. 알았죠? 자, 지금까지 우리 쿵쿵나리님과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든지 네. 모르는 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깰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특히나 생애 최초로 이제 집 구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약간 품은 듭니다. 네. 예. 근데 그만큼 사실 뭐 내가 노력한 만큼 조금 싸게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고를 수 있다는 거니까 네.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뭐 오늘 방송이 이거 책 홍보를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번 책 읽어보시고 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친근하고 재밌게 써주셨을 것 사진에는 또 같아요. 실물보다 잘 나온 것도 쓰셨어요. 예, 우리 쿵쿵나리님. 또 얼굴 궁금하신 분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우리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네. 시간에도 또 다른 투자의 귀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고는 다음에 투자고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창에 좀 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의 투자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